그다음에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율을 낮추었습니다.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는 것인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남용될지. 그 다음에 헌법 제33조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이 노동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일할 권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일할 권리. 야, 이것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잘못 해석이 아니죠. 일할 권리란 것은 국가가 일할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한테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건 완벽하게 사회주의입니다. 일자리는 개인이 찾는 겁니다.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국가가 도와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라고 그랬어요. 일할 권리. 아니, 게으른 사람도 모든 국민에 들어갈 테니까 게으른 사람도 일할 권리를 가집니까? 게으른 사람은 놀 권리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정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것도 또 못을 콱 박아버렸습니다. 국가가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이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재산권도 보장하지 않고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자리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달라. 그러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됩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34조에 꽉 차 있습니다. 이 33조는 대한민국의 국채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에서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국가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이거 헌법에 못을 박을 게 아니죠. 최저임금제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헌법 바꿉니까? 이것은 법률에 적는 겁니다. 헌법에다가 어떻게 최저임금제를 적습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죠? 제가 지금 여기서 방송하는 것과 저 노동판에 나가서 짐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등가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이 있는데 이걸 무슨 공식으로 계산을 해냅니까? 그 계산을 국가가 합니까? 아니죠. 시장에 맡겨야죠. 시장의 임금 계산 원리에 따라서 시장이 저절로 만들어내는 그 임금의 차이, 그게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데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준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고용, 임금 및 그 밖의 노동 조건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게 또 왜 여성의 노동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의무를 지우면 안 되죠. 이걸 의무화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여기에 따른 많은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에 너무나 많은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게 규제로 돌아옵니다. 규제. 정부는 좋죠. 야, 이 헌법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일을 만들면 또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니까 부서도 늘어나게 되고 이래 되면은 세금을 많이 키우게 되고 큰 정부를 만듭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라야 적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많은 세금, 더 큰 정부, 그리고 작아지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 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자가 단체 행동권을 가지면 그 노동자와 맞서는 기업도 무슨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은
정리해고권을 가진다. 기업은 직장 폐쇄권을 가진다고 여기 적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를 위한 헌법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독소 조항이 또 나왔습니다.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맥으로 보면 군인도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파업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틈이 보입니다. 군인도, 공무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군대의 민주화 해가지고 군대 안에 사병 노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장교하고 대결한다? 출동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러면 사병 노조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그 명령에 따를 거냐 말 거냐 결정합니까? 이 군대 민주화가 됩니까?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 그 나머지는 다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법률로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 군인과 공무원은 파업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법이. 그런데 이 법은 말이죠. 헌법 7조하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헌법 7조에 공무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정치적으로 중립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단결을 해가지고 자기들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면 그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입니까? 자신들에 대한 봉사죠. 그럼 헌법 7조 위반이죠. 헌법 7조는 그대로 두고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까지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국가를 해체하자는 겁니다. 국가를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각종 독소조항을 끈질기게 여러 군데 지금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55조. 여기에 이제 지방정부란 말이 있던 게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통보했는데 지방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은 비토할 수 있다 하는 뜻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가 우리는 실시 안 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는 건지 이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 여기에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하나의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탄핵이 가결이 되면은 국무총리가 승계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때는 국무총리가 권한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국무총리는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니니까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약해요. 이럴 때는 부통령제가 있어야 됩니다. 부통령제, 미국처럼. 부통령과 대통령이 같이 선거를 통해서 뽑히면 부통령도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부통령제를 줘야 돼요. 국무총리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국무총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제를 넣고 4년 연임제를 하면서 탄핵이 되었을 때는 부통령이 대신한다. 이렇게 탄핵이 되더라도 잔여 임기는 부통령이 대신해가지고 그 정권한테 부여한 5년의 임기를 마치도록 한다. 이게 미국이죠. 미국이 보십시오. 닉슨이 탄핵 직전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포드가 개성을 해가 잔여 임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헌정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거 날짜가 뒤죽박죽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해결했어야 됩니다. 이런 탄핵 사태를 겪고 그 교훈을 헌법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탄핵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로서 당선된 사람은 임기가 언제까지냐? 잔여 임기냐? 아니면 5년을 새로 시작하느냐도 지금 법 해석상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헌법에 분명히 했어야 돼요. 잔여 임기라고 하든지 아니면 새로 5년이 시작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헌법에 지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그 대목이. 다음 대통령의 임무. 대통령의 임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를 보면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선서를 하는데 이런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서 엄숙히 선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통일에 대한 의무가 여러 차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 보위의 의무. 대통령의 의무는 세 개입니다. 국가 보위의 의무, 헌법 수호의 의무, 통일의 의무입니다. 이 통일은 헌법 제4조가 규정한 평화적 자유통일을 의미합니다. 이 평화적 자유통일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포기하려고 합니다.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따로 평화롭게 살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통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거 통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조항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는 뭐 거의 고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현행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 명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헌법 개정안 내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법무장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여러 차례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들고 나와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국무회의 심의 26일에 해보았자 이거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이 헌법 개정안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원인무효다. 불법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제121조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대로 하면요,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 나라, 1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생기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가는 뜻하고 비슷합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연방국가로 가게 됐습니다. 그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완전히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독립성. 그러면 이 경상도 독립, 전라도 독립, 강원도 독립, 대한민국이 해체되게 돼 있습니다. 해체되게. 여기에 친북적 성향의 정치가 여기 개입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파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그러면서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자 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 이 대목을 써먹을 겁니다. 제121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 중앙집권적 나라였습니다. 절대로 분리독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리독립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에 하나의 중앙정부가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방정부 10개 이상 만들겠다고요? 이것을
누가 낙서하듯이 끌적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던져 놓을 수가 있습니까? 국가의 기본 구조가 바뀌어버리는데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10장 경제에 대해서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 국회 자문회의 안에서는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나마 할 수 있다. 종전대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도 이 조항은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 민주화. 민주화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경제는 민주화하고 상관없는 데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군대 민주화, 가정 민주화, 스포츠 민주화처럼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걸 여기에 규정을 하고 앞에 노동자의 특권을 주는 것하고 다 합쳐지면은 이 헌법대로 하면은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 노동자 우대, 노동자가 특권 계급이 되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이상이 제가 일별한 헌법 개정안인데 어마어마한 개정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나라를 새로 만드는 것.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복원하는 게 아니라 해체해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런 헌법 개정안은 국민을 정말 졸로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